이제 범죄 수사 업무 AI 활용하는 방안이랑 실제 사례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 네,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아젠다 이렇게 5개로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 자료는 미리 그 카톡 단톡방에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좀 전에 보니까 오타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고쳤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큰 내용은 차이는 없으니까요. 뭐 필요하신 분은 다시 말씀하시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젠다는 처음에는 해외 사례, 그리고 국내 사례, 그리고 이제 사이버 범죄 쪽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으로 제가 경찰이라면 AI를 어떤 부분에 활용을 할까, 요걸로 이제 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AI랑 이제 수사관들의 좀 앞으로 이제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저의 생각들을 좀 넣어서 이렇게 내용을 꾸몄습니다. 저도 이제 회장님께서 소개를 주셨는데요.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게임업계 넥슨 출신입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에서 보안 조직을 이제 오랫동안 이끌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법인에도 몇 년 좀 있었고, 그 이제 고려대학교 정보보대학원에서 산학협력 중점 교수를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 악성 코드, 위협 정보 분석 이렇게 네 과목들을 이제 가르쳤었고요. 이제 보통 그리고 이제 AI 스페라 이제 스타트업 사이버 보안 회사를 창업해서 하고 있는데 원래 그 이제 이렇게 투잡을 뛰면은 투자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수는 그만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책은 제 수업 시간에도 썼었고 지금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회사를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면요. 네, 저희는 AI 스페라라고 2017년도에 창업을 했는데요. 사실 이때는 AI라는 말을 많이 안 쓰던 때예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AI로 제품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고려대학교 연구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독특하게도 사이버보안 회사인데 게임 회사 출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게임 회사가 사실 진짜 그 사이버 보안으로는 전쟁터 같은 곳이거든요. 정말 해킹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라서 게임 회사 출신들이 보안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데는 뭐 블리자드나 이런 데서도 그 보안 그 게임 회사 출신들이 보안 회사를 차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희만 좀 이렇게 독특하게 그런 형태를 취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현재까지 투자 금액 230억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치고는 이제 꽤 많은 금액을 투자를 받았고요. 기사로는 이제 저희 주주분 중에 그 NC소프트 김택진 회장님도 사비를 이제 엔젤로 넣으셨기 때문에 이제 택진이 형하고 보안 치면 저희 회사가 이제 기사로 나옵니다. 와, 멋지다. 네.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이제 몇 번 나가서 좀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제 영상보다는 이렇게 저런 짤이 좀 더 유명해져가지고, 네, 짤로만 좀 더, 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품은 이제 크리미널 IP라는 제품인데요. 사실 이제 요런 인터넷에서 통신을 할 때는 IP 주소로 통신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품 설계를 할 때 이 IP 주소가 뭐 미국이기도 하고 한국이기도 하고 계속 바뀌는데요. 바뀔 때마다 이제 어떤 정보를 그 정보를 다 수집을 하면은 이렇게 범죄 기록부처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범죄 기록부가 크리미널 레코드인데 이제 그 이름을 따서 크리미널 IP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거의 이제 굉장히 큰 빅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덕분에 이제 임혜영 교수님과도 이제 알게 됐고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범죄학회에도 이렇게 또 소개를 받아서 네,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 친숙한 단어니까요. 크리미널이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이제 예, 서론 이 정도 하고요. 이제 해외 업무 이제 AI 도입 사례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찾아보니까 일단 영국이 사실 그 유럽 쪽이 그러니까 기술은 지금 AI가 미국이 당연히 제일 앞서 있는데 활용 쪽은 오히려 영국이 좀 더 많이 앞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사 업무를 하실 때 되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오잖아요. 뭐 이렇게 동물, 뭐 불법 투기, 뭐 되게 짜잘한 업무까지도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 중에 한 39% 정도는 상담원이 이제 깊게 그 상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대응 업무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분류해서 이제 처리를 싹 해주는 이제 그런 작업을 이게 베드포드셔라는 이렇게 그 경찰 기관에서 이걸 도입을 했고 이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9월에도 여기 그 내셔널 AI 어워드에서도 이제 전국 경찰서장 협의회 유연상까지도 이제 수상을 했다고 이제 하고요. 그 밑에 이제 제가 링크를 이제 드렸으니까 나중에 클릭하셔서 자세한 또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바이 사례인데요. 이제 두바이는 이제 그 아예 그 버추얼 캅 이제 가상 경찰을 따로 이렇게 도입을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20국의 행정 시스템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도입이 이제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AI 업무의 대부분 중에 하나는 자동 보고서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보고서를 AI한테 똑같이 학습을 시켜서 그 보고서를 그대로 하게 하는 게 굉장히 AI를 잘 쓰는 보편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활용도가 높은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두바이에서는 이제 이런 가상 경찰관 그 앱나라는 이런 앱을 만들어서 실제로 국민들이 뭐 790만 다운로드를 얼마나 거칠 좋아. 정도로 굉장히 다운로드 많이 받았고 그 일반 민원 이제 46가지를 서비스를 하고 이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이제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이제 뭔가 AI에서 하면은 막 되게 뭔가 뭐 화려한 막 기기가 뭔가 막 탐지해주고 판단해주고 이제 이런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유럽이나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행정 업무나 좀 반복되는 업무 쪽에 좀 더 많이 활용을 하신 걸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그 탐지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마 영화 아마 아실 텐데요. 이제 뭐 세대가 이제 아마 맞을 것 같아서 요즘 분들이 이 영화 잘 모르시긴 한데 이게 그거잖아요. 이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그 누워있는 요 세 명의 이분들께서 예측을 해가지고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그 범죄를 미리 막는 이제 그런 영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쨌든 범죄를 이제 사전에 예방한다라는 면에서 되게 뭐 범죄가 많이 줄어들고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영화 같은 일들이 이제 점점 AI 덕분에 현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일단 요거 그 일본 히타치에서 이제 시도하고 있던 일인데 이런 그 우리가 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같은 이런 소셜 미디어 글들 중에서 뭔가 범죄가 발생할 만한 것들을 막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지금 이거 범죄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딱 탐지를 하고 거의 경찰을 출동시키는 예, 그런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한 10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개발 소식이 이제 여기 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런 그 범죄 사전 예방으로는 되게 그 초창기에 얘기가 나왔던 그런 프로젝트고요. 이거를 지금 현재 AI랑 많이 접목시켜서 되게 확장 중인 게 지금 영국 정부에서 추진 중인 범죄 예측에 AI를 활용하는 요 그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 영국 정부 기술부라고 그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과기정통부 같은 데인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저희 이제 피터 카일이라는 이제 요 그 책임자가 요거를 이제 딱 지지난달에 최근에 되게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이 AI 기반으로 그러니까 앞에 설명드렸던 일본 케이스랑 비슷합니다. 그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SNS 그리고 영상 글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여기서 뭐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글들이 있고 하면은 그게 범죄로 이어진다라고 미리 예측을 해갖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칼부림 뭐 예고를 한다든가 어디에 내가 폭탄을 놨다. 그래서 폭탄 테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것들을 미리 탐지를 해서 딱 방어를 하는 이제 그런 쪽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이제 공식 기사가 났고요. 이게 이제 예산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 산학협력 프로젝트인데 뭐 기업이랑 뭐 학교랑 되게 여러 이제 기관들이 이제 달라붙는데 이제 2030년까지 5년 프로젝트로 5억 파운드 하나로 약 9천억 원 정도로 이제 비용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런 쪽을 보고 아, 정말 이게 이 저쪽 웨스턴 이 서양 쪽은 정말 이 R&D에 퍼붓는 이런 금액들이 정말 엄청나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 여기 밑에 기사를 달아놨으니까요. 링크를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해외를 보시면 해외는 이제 그러니까 되게 짜잘짜잘한 것들도 있는데요. 이제 영국 것들이 좀 많아서 중복되는 것들을 좀 뺐고 이제 요 정도 사례를 이제 갖고 왔는데 국내 사례를 지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내는 사실 AI 경찰 수사하면은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단어가 이 딥페이크랑 보이스피싱이에요. 뭐 이게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는 건 다들 뭐 당연히 아실 테지만 이게 보면은 그 뭐 과기정통부나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정보위원회나 이제 이런 쪽에서 뭐 R&D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뭐 수사에 탐지한다고 이게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R&D 수준에서는 얘기가 많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아직 그 쓸만한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사실 저는 현재 기술로는 현재 AI는 이게 될까라는 의심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딥페이크라는 게 결국에는 그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 AI가 하는 거를 사람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런 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게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한다면은 그 사람이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예전에 본 사진인데 이건 가짜다. 이제 요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이걸 가르쳐 이제 AI한테 학습을 시킨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본 적 있는 기억을 가지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탐지하는 것처럼 AI한테 이제 진짜 사진, 가짜 사진을 계속 학습을 시켜가지고 탐지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거 제대로 하려면은 전 세계 모든 사진을 AI가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이전에 영국 사례랑 좀 비교해서 보시면은 영국 아까 9천억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막 61억, 30억 이렇게 써요. 그래서 사실상 좀, 어, 이게 높은 수준의 기술 개발까지는 저는 좀, 아직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이런 쪽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사실 약간 그 R&D성인데요. 그러니까 실종자들을 이제 찾을 때 보통 이제 경찰 분들께서 뭐 CCTV를 이제 다 까보고 다 열어보고 다 플레이해보고 이제 그 사람의 동선을 짜가지고 여기서 발견됐는데 뭐 그다음 30분 후에 또 이쪽 CCTV에서 발견됐고 이제 이렇게 수사를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과정 전반을 이제 AI가 해주면서 이제 사람이 CCTV 분석하는 거를 이제 좀 줄여주는 이제 그 요런 그 어쨌든 탐지 업무를 또 하는 이런 쪽으로 현재 연구가 국내에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약간 좀 그 재밌는 사례인데요. 저도 몰랐던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렇게 그 몇몇 좀 그 밤에 공원이라든가 약간 좀 그 여성들이 좀 귀가하기 위험한 좀 그런 데서는 이렇게 일일이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 여자 경찰분이 이제 집으로 귀가시킬 때 함께 뭐 동행을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그것도 뭐 사람도 부족하고 워낙 이제 범위가 넓으니까 이렇게 AI로 홀로그램을 만들어서 경찰관을 세워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방송된 거를 이제 봤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로는 이제 그 범죄자들이 멀리서 봤을 때 이제 경찰 같은 게 딱 경찰 같은 게 죄송합니다. 경찰 같은 모습이 이제 이렇게 흐릿흐릿 보이니까 이게 범죄를 약간 그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좀 있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범죄자가 범죄를 하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너무 좀 귀신 같지 않은가 오히려 그 일반 사람들이 더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시도 자체는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지금 퍼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유튜브에서만 처음 봤고 실제로 이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로 도박 사이트나 여러 가지 불법 사이트들을 이제 그 사이버 보안, 그 사이버 범죄 분야에서 이제 탐지하는 이런 쪽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 하고 있는 사례인데 저희가 이제 그 불법 도박 사이트를 탐지해서 이제 수사관분들한테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이트를 탐지를 하려면은 이게 옛날 방식으로는 이제 사람이 다 일일이 검색을 해보고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AI가 계속 자동으로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법 사이트 탐지하는데 요즘에 AI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랑 국내 사례를 약간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요. 제가 뒤에서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약간 그 해외는 좀 행정적인 업무 위주로 좀 AI를 많이 쓰고요. 국내는 좀 약간 탐지랑 좀 그 화려한 쪽으로 좀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게 약간 좀 우리나라의 좀 성향이라는 좀 생각도 사실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제 왜냐면은 그 이제 국내에서는요, 이렇게 행정적인 업무나 이렇게 사람의 반복적인 업무를 줄여주는 거는 실성과로 포장이 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려운 범죄를 탐지했다. 뭐 대단한 거를 기술을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가야 좀 AI가 인정받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갖고 그게 지금 활용도 면에서도 국내랑 해외랑 이런 차이점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표적인 이제 사례들 몇 개를 좀 가지고 왔고요.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는 어쨌든 이제 저희 회사는 그 사이버 보안을 하는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에 조금 더 포커스된 내용을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그 범죄 사이트를 이제 수사할 때는 굉장히 일단 기본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어쨌든 뭐 도박 사이트든 뭐 이렇게 성인물 사이트든 뭐 결국에는 수사관 분들이 찾으려면은 이런 그 SMS 문자로 오거나 이메일로 오는 것 중에서 뒤지거나 아니면 트위터 뭐
뭐 저기 텔레그램 그리고 뭐 구글 검색에서 계속 이제 뒤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저희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불법 웹툰 사이트를 어떤 수사관 분들께서 그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글에 들어가서 일단 웹툰 무료 보기를 일단 검색을 해요. 그럼 웹툰 무료 보기로 검색을 하면은 사실 정상 사이트만 잔뜩 나와요. 일단 뭐 리디북스라든가 뭐 이런 FM 코리아 혹은 나무위키, 뭐 카카오 웹툰, 네이버 웹툰, 뭐 틱톡 이런 정상 사이트만 잔뜩 나오는데 얘네들을 계속 걸러주는 필터를 넣으면서 검색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글에서 이 필터를 넣다 보면 또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웹툰 무료 보기 이 필터를 설명을 드리면은 웹툰 무료 보기를 검색을 하되 mrblue.com 빼, 리드북스.com 빼, fm코리아도 빼, 뭐 이런 식으로 빼고 이제 하면 그래도 이제 검색 결과에 이제 나쁜 녀석들만 나올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글 검색 길이가 그래서 되게 이렇게 필터링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정말 사막에서 바늘 찾기 하듯이 이렇게 찾아내는 게 수사관분들이 되게 힘든 점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이제 크리미널 IP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크리미널 레코드에서 이름 땄다고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IP 주소를 다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IP 주소를 갖고 있으니까 전 세계 웹사이트도 다 저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 구글이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검색하면 왼쪽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가 나오는데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검색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랑 연관된 이제 IP 주소나 어플리케이션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웹사이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저희 크리미널 IP에서 웹툰 미리 보기로 이제 검색을 하면은 뭔가 관련된 웹사이트 그 웹툰 사이트들이 나오고 저희는 필터를 계속 넣어서 이제 뺄 수 있으니까 빼고 다 빼면은 충분히 이런 가짜 웹사이트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이트를 뽑아내도 결국에는 또 사람이 최종 보긴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웹툰 사이트인지, 그러니까 진짜 웹툰 사이트인지 가짜 웹툰 사이트인지 되게 안 유명한 웹툰 사이트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합법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요거를 AI로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 이제 많이 써보시 분들이 이제 아시잖아요. 챗GPT로 채팅창에다가 이거 뭔지 알려줘 하면 챗GPT가 알려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웹툰 사이트의 그 웹사이트 내용 HTML이랑 웹사이트 스샷이랑 이런 거를 이제 쫙 올리고 얘한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어떤 웹사이트인데 이제 숫자로 대답을 해. 이제 뭐 이게 웹사이트 뭐 저기 뭐 일본 뭐 망가나 뭐 애니메이션 있으면 이거를 이제 웹사이트라고 가정을 해. 근데 이게 무슨 뭐 성인물이 있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게 있고 하면은 이거는 뭐 불법이고 그래서 자 답은 1번부터 3번까지 대답을 해. 이제 불법이지만 웹툰 합법이지만 웹툰 뭐 불법이지만 웹툰이 아닌 거 이제 이렇게 딱 정의를 해서 챗GPT한테 던지면은 챗GPT가 그것만 알려줘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API로 붙여가지고 자동화를 시키면은 이게 웹사이트를 계속 새로 수집해 오고 웹툰을 챗GPT가 탐지를 해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이렇게 웹사이트들 이제 그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이렇게 쫙 이제 정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크리미널 IP에서 전 세계 웹사이트에서 다 뒤져본 거예요. 전 세계 웹사이트에서 다 뒤져본 웹툰을 뒤져보니까 한 100개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정보는 저희가 뭐 수사관분들이나 뭐 이렇게 뭐 국 XX1에게도 이제 전달을 드렸었는데 이게 막 이름 보시면 막 느낌이 오시죠? 뭐 하루툰, 뭐 툰코, 조아툰, 뭐 마징가툰, 뭐 이제 이런 이름들인데 그러니까 요렇게 되게 사람이 일일이 이걸 다 찾으려면 정말 엄청난 고생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AI와 이제 크리미널 IP 같은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필터링 하시면은 이렇게 쉽게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브랜드란 시스템에 이렇게 그 사이트를 보기 좋게 뭐 하루튼 늑대닷컴 애니좋아요 이렇게 보기 좋게 이제 올려두고요. 얘도 이제 굉장히 많은 웹툰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화면에 이제 늘어넣어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그 불법 웹툰 뭐 혹은 불법 사이트들은 계속 수사기관들에게 추적도 당하고 그리고 뭐 키사나 이런 데서 사이트 차단도 당해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를 바꿔가면서 계속 도메인을 새로 만들어요. 뭐 이렇게 여기 http 뭐 따따따 밤367co.com 뭐 그 막히면 밤366co.com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꿔가면서 계속 체크를 하는데 이제 이것도 사람이 매번 들어가서 체크해보고 뭐 사이트 찾아내고 하면 굉장히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관련된 이제 사이트들을 직접 AI가 사이트 들어가 보고 도메인 쳐보고 접속되는지 보고 전부 다 이제 AI가 직접 다 해줍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없애고 사이트를 만들어도 이제 이 시스템에 바뀐 사이트가 딱 들어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사이트만 수집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추적자 결국에 이제 수사관 분들께서 필요한 게 그래서 이 사이트가 누구 거야? 어디서 운영되고 있어? 이제 이런 직접적인 정보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도메인을 보니까 이거는 저기 어디 미국 피닉스에서 애리조나에 있는 피닉스에서 여기서 이제 이 주소에서 어 도메인을 구매를 했고 이 호스팅 사이트에서 쓰고 있고 이제 이런 정보를 이제 함께 AI가 함께 또 수집해가지고 사이트에 이제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그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좀 더 이제 들어서 보이면요. 그 최근에는 캄보디아 건이 되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캄보디아의 그 불법 취업을 뭐 이렇게 하면은 돈 많이 줄 테니까 이 나라 와서 취업해라. 이제 이런 사건들이 요즘 계속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저희가 추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캄보디아 관련 글들이 올라오는 글 그리고 이거를 글쓰니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어떤 사이트로 귀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하데스 카페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캄보디아 이 해킹 그러니까 이 범죄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하데스 카페라는 사이트를 크리미널 앞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훑어봤더니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104.26.4.223이라는 IP를 쓰고 있길래 이 IP를 추적해서 볼라 했더니 그 밑에 세 칸 내려가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 넷이라고 이게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이제 미국의 ISP 서비스를 이제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시면은 그 클라우드 플레어가 아마 그 사이버 범죄 수사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들어보신 그 솔루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해커들한테 디도스 공격 같은 걸 맞을 때, 이 IP를 감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IP를 숨기면 디도스를 때리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으로 서비스하는 미국의 되게 대기업의 공식 그 ISP 뭐 웹방화벽 같은 건데, 이걸 해커들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IP를 감춰주니까 해커들이 자기네 웹사이트를 만들 때 이걸로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IP를 찾을 수가 없고 그 이 사이트 주인이 누군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위에 이제 한국어로 나오긴 했는데 그 미국의 레딧 같은 데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DC 인사이드 뭐 이런 커뮤니티거든요. 미국의 이제 인터넷 페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인데 여기서도 클라우드 플레어로 보호되고 있는 웹사이트 IP 찾을 수 있냐? 이게 되냐? 그리고 보안 뉴스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 때문에 되게 그 복잡하다. 이게 왜냐면 웬만해서는 얘네들이 정보를 수사기관이 가도 정보를 안 줘요. 이게 그 정보를 주면 자기네 사업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해커들에게 굉장히 많이 악용이 되고 클라우드 플레어를 반영을 해놓으면 이렇게 딱 이렇게 후이즈 이렇게 딱 지도를 때려도 이상한 데로 나와요. 위치 정보를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제 크리미널 IP에서 쓰는 이제 AI로 이 클라우드 플레이어로 감춰진 실제 IP 주소 찾는 기술을 쓰면은 이게 실제 주소가 이제 실제 IP 주소가 끌어져 나오고 이게 보니까 원래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104.26.5.223이었는데 실제 IP 주소를 보니까 빨간색 네모치는 데를 보시면은 45.32.254.150이다. 이걸 보니까 일본의 이제 저 위치에서 사용되고 있는 AS 그 BULTR이라는 호스팅 회사를 쓰고 있더라. 이렇게 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저희 수사관 고객분들도 요 기능 때문에 쓰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오늘 세션이 사실 기술적인 얘기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찾아내요 하면은 뭐 그 얘기는 이제 뭐 따로 뭐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뭐 이런 저희 특허 같은 거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플레이어로 어떻게 해커가 감춰진 IP를 AI로 찾아내는지 그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섹션으로는 이제 저는 물론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해본 적도 없고 계속 게임 회사에 있었고 이제 보안회사 대표를 하고 있지만 혹시 내가 경찰이라면 AI를 어디에 쓸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일단, 아까 이제 그 영국 사례에 나왔던 얘기랑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 자, 이제 AI한테 이렇게 민원을 이제 자동으로 분류하는 게 사실 저는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게 가장 저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첫 번째 줄 보면 이제 AI에게 완전 맡기자와 AI 도움을 받자 이제 요게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그 뭐 신문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냥 AI가 다 할 것처럼 막 그렇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는 AI가 다 할 수는 없고, 하지만 이제 AI의 도움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자기의 생산성을 이제 개선시킬 수는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반복적이면서 되게 따분한 업무, 이제 사람이 하기 너무 고통스러운 업무, 근데 이제 누군가 하기는 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노력 대비 정말 가성비 안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AI한테 쫙 맡겨버리면은 정말 많이 그 생산성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런 민원 AI 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아까도 영국 사례에서도 연간 1,500시간을 절약을 했고 거의 한 40%의 문의를 이제 AI가 알아서 해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 회사에서도 이 방법을 쓰고 있고 일반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 중인 AI 민원 자동 분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왼쪽 칸부터 보시면 문의가 일단 접수가 됐어요. 그럼 그 문의는 자동으로 AI한테 갑니다. 그럼 AI가 읽어봐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의 문의는 보통 그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나머지는 이제 되게 랜덤한 거고. 그럼 일단 AI가 읽어보고 요 세 가지만 학습을 미리 시켜놔요. 일단 저기 쓸데없는 소리 스팸 광고는 그냥 삭제. 그리고 제품 구매 문의다. 그러면 영업팀으로 AI가 던져요. 자, 이런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민원을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홍보 문의면은 마케팅 팀으로 AI가 던져줘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뭐 취업을 하고 싶다, 뭐 이력서다, 뭐 이렇게 인턴 시켜주세요. 이런 구인 문의는 인사팀으로 AI가 던져줍니다. 이렇게 하면 90%는 이제 그 문의들이 싹 해결이 돼요. 이제 나머지 10%는 이제 AI가 판단하지 못하는 것들은요. 판단하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가 다 해줘 이게 아니고 AI가 내가 하기 싫은 반복적인 일들을 해결해줘. 이제 이렇게 구성이 가면은 저는 이 구성 이대로 그 경찰 민원 쪽에 반영을 해도 되게 그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이게 이미 영국에서도 그렇게 잘 쓰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우리나라 뭐 혹은 앞으로 경찰 수사 업무에도 가장 먼저 이제 도입해야 될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아까랑 이제 앞서랑 그 약간 맥락은 비슷한데 이제 조금 디테일은 다른 게요. 그 답변을 이제 받았어요. 답변을 받았는데 그 상당히 많은 문의들이 이미 답변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당근마켓 중고거래 사기당했어요. 이러면은 여기다 문의하세요. 혹은 뭐 이렇게 신고하세요. 이렇게 답변이 이제 나가잖아요. 뭐 교통사고 신고하려고요. 그럼 이렇게 답변하세요. 뭐 술 먹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경찰분들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되게 짜친 문의. 아니면 근데 짜친 문의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문의하는 거니까 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AI한테 맡기고 AI가 처리하면은 이제 수사관분들은 훨씬 더 귀중한 시간을 더 귀중한 데 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 옛날에 그 이제 영화 홍반장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이제 나이대가 다 이제 이 영화를 충분히 아실 나이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홍반장이라고 이제 동네에서 이제 이 아저씨가 못하는 게 없어요. 동네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아저씨가 다 뛰어서 다 해결을 해줘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아저씨도 이제 같은 걸로 계속 문의를 하니까 이 아저씨도 짜증을 좀 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거가 저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음, 이제 요것도 앞에 이제 해외 사례에서 이제 두바이 사례가 이제 요게 좀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한국에는 전화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약간 좀 직성이 풀리지 않는 이제 그런 습성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쉽게 자리 잡기는 약간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다음은 이제 뭐 CCTV 관련 건인데요. 이런 뭐 폭행 탐지나 화재 탐지, 교통사고 탐지 건인데 일단 동영상을 한번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요거 사실 그 저희 딸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사람을 다 AI로 인식한 거예요.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까 워킹으로 나오고요. 이제 잠깐 쓰면 스탠딩으로 바뀝니다. 네, 저희 딸 이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지나간 여기 앉은 그네 타인 사람은 시팅이라고 앉아 있는 게 나오고
요런 식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사물의 행동을 AI가 인식을 해서 그걸 디지털 데이터로 바꾼 다음에 이런 현상이다라고 탐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CTV 같은 경우 어쨌든 대한민국 곳곳에 설치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 폭행이 막 일어나고 있다. 사람의 이제 인식을 요 행동을 AI가 판단을 해서 사람이 막 지금 폭력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하면은 그 인식을 해서 이제 경찰을 그쪽에 배치를 준비를 시킨다던가 마찬가지로 화재도 이제 AI가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CCTV 몇 군데에서 불이 막 이제 타오르고 있는 그게 인식이 된다 하면은 이제 그쪽에 또 대응을 한다든가 또는 그 교통사고 쪽도 이제 전국 도로에 CCTV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자동차 사고도 많이 나는 것도 이제 계속 CCTV 찍힐 텐데 이것도 AI가 충분히 탐지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게 굉장히 사실 만들기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이제 앞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쪽으로는 이쪽도 되게 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방서, 경찰서 이제 요 사실 드라마 보면은 뭐 되게 뭐 사실 뭐 주인공도 뭐 잘생겼고 여자 주인공도 이쁘고 막 이런데 이렇게 어쨌든 수사기관 분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그 CCTV를 서로 막 보면서 막 아 그래 그래, 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게. 그러면서 범인 나왔어? 범인 나왔어? 막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영화를 보면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AI한테 범인 얼굴을 인식을 시켜두고 CCTV를 쫙 틀어놓으면은 이제 저는 밥 먹고 오면은 AI가 찾아 놓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아마 이런 일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수사관들이 하루 종일 눈 빠지게 CCTV를 보면서 이제 범인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고생을 하실 텐데 이것 같은 경우를 AI로 많이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AI가 100% 할 수 있다라고는 사실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정말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사람이 이제 지금도 보거든요. 저는 그 프리즌 브레이크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이게 시즌 4에서 이런 씬이 나와요. 그 어떤 그 운전기사를 이제 추적을 하려고 경찰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주인공 중에 한 아저씨가 저 운전기사는 키가 180에서 190이고 나이는 50대 전후고 이제 이게 막 뒷짐지고 있는 거 보니까 군인 출신이고 이게 총을 차고 있는 것 같아. 그 정장 브랜드가 엄청 비싼 거야. 저 운전기사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그게 아니야. 따라서 이제 군인 출신이고 저 나이대고 이 도시에 살고 있고 이제 총기 보유 라이센스도 있고 세금을 엄청 많이 내는 아저씨를 찾으면은 50명 정도만 나올 거다. 그럼 내가 그 중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고르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추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이 50명이 넘지는 않을 거야. 요 단계까지 AI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중에서 내가 골라내면 되는 거지. 사람이 이것만 하는 게 현재 기술에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사이버 범죄 쪽에 지금 뭐 다크웹이나 뭐 딥다크웹 그리고 텔레그램 이제 이런 쪽에 어쨌든 사이버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도 이제 몇몇 수사관분들은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시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그게 고통스러운 작업이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뭐 저희 크리미널 IP나 혹은 뭐 해외 유사한 그런 솔루션들에서는 이미 자동으로 수집하고 자동으로 데이터 분류해주고 탐지까지 자동으로 이제 해주고 이렇게 AI가 전반적으로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앞으로 굉장히 더 많이 AI가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앞에 그 영국에서 이제 범죄 예방 쪽으로 이런 거 탐지하는 거 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아직 구체적으로는 이제 진행은 되진 않았는데 지금 뭐 학교랑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 보통 그런 뭐 칼부림이나 뭐 칼빵, 뭐 칼질, 뭐 폭행 이제 이런 것들을 꼭 뭐 트위터나 뭐 DC 인사이드나 클리앙, FM 코리아 이런 커뮤니티에 막 예고글을 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글들을 이제 수집해서 바로 캐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촥 지금 범죄를 미리 좀 예방하거나 아니면은 대응하는데 최소한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왼쪽 상다 보시면 이제 더 민심이라고 저희가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이제 프로덕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테러 모니터링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 저희도 뭐 이렇게 나라에서 영국처럼 저희한테 뭐 9천억을 주진 않았지만 일단 저희 돈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마지막 섹션인데요. 이제 AI와 수사관의 미래라고 좀 제가 감히 건방지게 좀 이렇게 제목을 붙이긴 했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AI에 쓰는 방향을
쓰는 자신이 정확히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AI한테 맡길 건지 아니면은 사람이 못하는 걸 AI한테 맡길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자동차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이고 이제 그 자동차 중에 AI를 제일 잘 돼 있는 AI잖아요. 근데 그 사실 테슬라가 하는 자율주행 뭐 사람도 할 수 있죠.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못하는 일을 AI한테 맡긴 건 아니에요. 어, 하지만 이제 사람이 못하는 그, 수많은 저기 막 뭐 수십억 개의 데이터 중에서 뭐 다섯 개를 뽑아라.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기 너무 어려운 이제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내가 필요한 분야가 어딘지 정확히 판단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AI는 사실 만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AI를 안 쓰는 것도 저는 지금 세대에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그 기술 베이스에서 제일 좋은 게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반복적인 거, 노가다인 거, 되게 하면은 기력이 빠지는 거, 시간이 정말 많이 드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속관해서 AI한테 딱 맡기는 거를 저는 현재에서 가장 추천을 하고요. 그 마지막 줄 제가 볼릭한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해외는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행정 업무 중심으로 AI가 많이 발전해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약간 화려한 AI를 하려는 좀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만큼 실용성은 좀 많이 지금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높진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성 때문인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사실 약간 또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같은 IT 업계나 빅테크 업계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엄청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막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 페이스북, 뭐 MS 이런 데서 엄청나게 사람을 해고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AI 덕분에 개발자가 더 필요가 없게 됐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도 막 그 개발자를 더 안 늘려도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더 심해지면 있는 사람도 뭐 내보내야 되지 않나 뭐 여기까지 또 뭐 지금은 아닌데 뭐 나중에 갈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은 지금 이미 대규모 해고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근데 되게 일 못하는 그런 애들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이쪽 업계들은 다 되게 뭐 경력도 많고 학력도 좋고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그 가성비가 안 나온다 하면은 굳이 이 돈 주고 뽑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면은 지금 미국 빅테크에서 다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경찰 쪽 분들이나 수사기관 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해고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업무 재배치가 발생을 할 거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썰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데 이제 직군 이동을 시키는 게 다른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AI가 결국 이걸 할 거니까. 그래서 이게 AI 때문에 약간 산업혁명 이상의 좀 이제 충격파가 앞으로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존 업무에 이제 하셨던 프로세스나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든 굉장히 큰 변화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에서 저희 40대, 50대, 저도 이제 40대 중후반인데 40대, 50대가 가장 불행한 이제 세대인 것 같아요. 이제 학생 때는 삐삐가 있었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핸드폰이 생기고 이게 또 PC에서 핸드폰 생기고 스마트폰 생기고 AI 생기고 이게 도스 시절 컴퓨터 쓰다가 이제 윈도우즈 생기고 인터넷 생기고 오만 이제 산업의 변화를 다 겪은 분야신데 지금 마지막 AI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견뎌내시지 않으면은 또 한 번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한 십수년 전에는 나는 굳이 스마트폰 안 써도 된다라고 하시는 어른들이 꽤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한 분도 없으시죠?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 저는 마찬가지로 AI 굳이 아직 뭐 내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지금 아직 꽤 많거든요. 근데 십수년이 지나도 저는 그렇게 될까라는 걱정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오늘부터 뭐 챗GPT든 뭐 퍼플렉시티든 이렇게 구매해서 자꾸 사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이제 발표가 반응이 좋고 회장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은 네, 사이버 범죄 특집으로 한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의가 있으시면 이메일로 주시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